예, 그 여러분 퀴즈가 한 번 더 남았는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 우리 그 스케줄에 보면 원래 이번 주 목요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도가 약간 늦기 때문에 예, 다음 주 월요일에 예,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그 블랙보드에 벌써 올린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이 에세이거든요. 그 저자는 그 T.E. 휴입니다. 발음을 그 T.E. 휴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그 에세이 중에 그 로맨티시즘 앤 클래시시즘 이라고 하는 에세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맨티시즘 앤 클래시시즘. 예, 그래서 이 에세이를 뭐 여기까지인데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보실 필요가 없으시고 그러니까 2064페이지 그 예, 상단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에세이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그 상당히 간결하면서도 이 쉬운 영어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 뭐그 이해하시는데 예, 별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제가 다음 시간이 좀 남으면 이 에세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 하드의 The Convergence of the Twain을 예,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 이제 지금은 확실히 이제 모더니즘의 이제 시대에 들어온 거죠. 그렇죠? 예, 지금은 확실히 그 모더니즘의 시대에 들어왔고 그 하드의 시를 두 편 읽는데 그러니까 1900년 그 말에 쓴 이제 그 시는 어떤 그 전통시의 그 형식을 지니고 있지만 그 내용과 정서로는 그 20세기 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타이타닉 이 참사를 다룬 이 시에서는 확실히 그러니까 형식에서도 이제 그 모더니즘 시로 들어오는 것이죠. 자, 1년과 2년은 뭐 설명을 했지만 그냥 간략하게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In the solitude of the sea, deep from human vanity and the pride of love that pander. 그러니까 이 배가, 그러니까 침몰한 배가 그 바다의 고요 속에, 그러니까 still couches she 누워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보통 배는 여성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she가 타이타닉 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그러니까 human vanity와 the pride of life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바다 깊숙이 누워 있다. 그러니까 이 타이타닉 호를 건조한 그런 그 사람들의 심리를 그 하디가 짚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human vanity, 그러니까 허영심과 pride, 오만함이 있었다. 그러니까 결코 가라앉지 않는 배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이 배는 결코 가라앉을 일이 없다. 그 당시 그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배였는데 이 배는 결코 침몰하는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침몰했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타이타닉호를 건조한 인간들의 그 마음, 그러니까 베너티와 이제 프라이드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시에 대한 그 해설을 보면 휴먼 휴브리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휴먼 휴브리스, 인간의 오만입니다. 그러니까 휴브리스는 원래 그리스어인데 영어로 프라이드입니다. 오만. 그러니까 인간의 오만이 이러한 이 배를 만들게 한 것이죠. 여기 그 조 발표에서 설명을 한 걸 보면 다뭐 아주 잘했는데 그 맨 밑에 그 허영심을 세속적인 것들이 결국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공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허영심 자체에 대한 설명은 아닌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스탠자에서는 그러니까 steel chambers, 그러니까 이 강철로 만든 선실인데 뭐 아마도 그 엔진룸 같은 거 여러분 그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 이 엔진룸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영화 초반에. 그런데 정말 엄청난 그 크기의 이 피스톤들이 예, 돌아가고 있는 예,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엔진룸도 이 스틸 체인버스도 바닷속에 그 가라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late. 여기서의 그 late은 부사인데, 그러니까 formerly 예전에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the fires of her salamander fires. 그러니까 그 불도마뱀의 이 그 불길에 이 불도마뱀의 불길에 그 장작더미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 불도마뱀은 뭐 전설상의 그 동물인데 불에 뭐 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그러니까 이 체인버 안에 이제 엄청난 양의 그 장작을 뭐 장작으로 불 뗐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체인버 안에서 그 연소 작용을 해서 배를 그 추진을 시켰을 텐데 그러니까 뭐 아무리 이제 불을 그 강하게 떼워도 피워도 그러니까 이 선실이 뭐 불에 타는 일은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살르만드린이 언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 도마뱀의 불길처럼 그 타오르던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타오르던 그 파일스 장작더미들이 지금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한 것처럼 예, 이게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cold currents 이 차가운 해류가 자 이거 좀 그 철자를 잘못 썼는데 3D입니다. 그러니까 THRID예요. 철자가 잘못됐고 자 이거는 그 thread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thread 동사예요. 그래서 이 차가운 이 해류가 이 steel chambers 이 사이를 그 지나가고 있는 거죠. 흐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turn to rhythmic tidal layers 그러니까 이 조수의 이 수금으로 바뀐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thread와 이 turn to가 동격의 동사입니다. 자, 이 말은 그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해류가 이 스틸 체인버스의 뭐 각종 그 부품들을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수금에서 나오는 것 같은 음악 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여러분 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해류가 지금 이 스틸 체인버스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안에 뭐 각종 뭐 그 부품들을 지나가면서 리듬이 있는 지금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3년과 4년을 보시면 자, over the mirrors man to glass the opulent. 자, opulent는 예, 뭐 여기 오른쪽에 잘 해설이 돼 있죠. 뭐 그 화려한 거죠. 부유한 거. 그러니까 화려하고 부유한 것들을 그러니까 비치도록 되어 있는 그 아마도 이제 그 부유층들이 타던 그 선실을 묘사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부유한 것을 비치도록 되어 있는 이 거울 너머로, 정확히는 거울 위로 the sea worm crawls 이 벌레가 기어다닌다. 그 바다의 동물들이 이 거울 위로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울의 모습이 grotesque, slime, dumb, indifferent. 그런데 이 괴이하고 그러니까 슬라임, 막 끈적끈적하고, 그러니까 dumb, 당연히 뭐 벌레이기 때문에 말이 없고, 그런데 자, 이 인간의 이 참사에 indifferent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심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indifferent라는 단어는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하디의 시에 나오는 이 신들은 인간의 그 일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요. 바로 indifferent 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디가 이야기하는 갓 하나님은 보통 뭐 천주교나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과는 상당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그 일에 관여를 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의 그 삶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이제 그 사람의 이 삶을 또 축복하기도 하고 뭐 저주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하디의 시는 인간에게 인디프런트해요. 뭐 너희가 뭐 행복하든 불행하든 나와는 관계없다.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사연으로 가면 그러니까 jewels in joy are designed to ravish the sensuous mind. 그 감각적인 마음을 이 황홀하게 하도록 설계가 된 그러니까 이 기쁨의 보석들도 그러니까 lie lightless 그러니까 빛을 잃고 누워 있다. 그러니까 L 그 사운드가 지금 두 번 반복이 되고 있죠. 그리고 all the sparkles bleared and black and blind. 또 이제 B 사운드가 엘리터레이션으로 세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석들의 이 스파클 광채들도 그러니까 bleared 흐려지고 또 black 또 검게 이 거무튀튀해지고 and blind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파클이 블라인드해진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광채가 없어진다 뭐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스탠자를 보시면 그러니까 dim moon-eyed fasces near. 그러니까 그 이 배 근처를 이 돌아다니던 이 물고기들이 그러니까 dim 그러니까 그 침침한 그 흐릿한 그 이 눈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물고기들이 이 타이타닉호를 보고는 그러니까 문 아이 그러니까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흐릿하고 그 이 크게 뜬 이 눈을 한 이 물고기들이 그러니까 gaze at the gilded gear. 그러니까 이 도금한 이 장치를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그 이행을 보시면 gaze, gilded gear. 그러니까 엘리터레이션이 지금 그 세 번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물고기들이 그러니까 이 타이타닉호의 그러니까 도금한 이 부품을 gaze, 응시를 하면서 enquiry, 그러니까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what does this vain gloriousness down here? 그러니까 이 허영심이 여기 밑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엇하러 이 허영심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내려온 거지? 그래서 그 이 vain gloriousness는 앞에 나왔던 뭐 human vanity와 the pride of life와 이렇게 그 같은 선상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스탠자에서 자 while was fashioning the creature of cleaving wing 그 the immanent will that stirs and urges everything.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그 하디가 6년에서 초반에는 배를 언급하고 후반부에는 이 빙산 아이스버그를 언급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this creature of cleaving wing, 그러니까 물을 가르는 이 날개를 지닌 이 creature, 이 동물, 바로 그러니까 타이타닉호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타닉호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물살을 가르며 이제 대서양을 이제 횡단을 하다가 이제 빙산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물을 가르는 그러니까 이 날개를 갖고 있는 이 크리처가 만들어지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 크리처가 타이타닉호가 지어지고 있는 그 동안에, 자 임원은 윌, 자 임원은 윌이 이제 이 시에서 그 어떤 중요한 존재인데요. 그러니까 그 내재 의지라고 뭐 번역을 할 수 있겠네요. 여기 그 발표조가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내재 의지, 그런데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움직이고 추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움직이고, 그러니까 urge, 이 추진을 하는 이 내재 의지가 이 타이타닉호를 건조하고 있는 동안에, 아까 제가 이제 여기서 그 전반부에는 그 배를 묘사하고 후반부에 아이스버그를 묘사한다고 했는데, 이 연애는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제가 그 잠깐 착각을 했고, 이제 그 다음 스탠자에서 서부터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그다음 그 스탠자를 보면, 그러니까 이 임원은 will이, 자, prepared의 주어는 임원은 will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재 의제가 prepared a sinister maid for her. her는 타이타닉 호입니다. So gaily great. 그러니까 그토록 이 화려하고 거대한 그녀를 위해서. 그러니까 gaily great 역시 그 엘리터레이션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토록 화려하고 거대한 그녀, 이 타이타닉 호를 위해서 그러니까 불길한 짝을 준비했다. 그 다음 그 사명을 보시면 A shape of ice, 얼음의 형상이었다. 그런데 for the time, far and dissociate. 자, 이 부분은 좀 다시 그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좀 헷갈려요. 도대체 그 어느 게 어느 걸 가리키고 있는 건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타이타닉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게일리 그레이트는 이 타이타닉을 묘사를 한 거죠. 그런데 이모넌 윌이 타이타닉 호를 위해서 그러니까 시니스터 메이트, 마치 그 배우자를 준비하듯이 이 메이트를 준비했다. 그런데 지금 이 메이트가 결코 행복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게 시니스터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불길한 이 짝을 준비했다. 그래서 이 시니스터 메이트는 아이스버그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이 시니스터 메이트에 대한 설명을 사명에서 지금 그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음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 for the time, 그러니까 far and dissociate. 그러니까 이 빙산이 타이타닉 호로부터 멀리 그리고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 이 타이타닉 호를 위해서 시니스터 메이트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이 둘은 합쳐져야 할 운명인데 지금은 far and dissociate,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각자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소에서 이 타이타닉 호가 만들어지고 있는 동안에 대서양 어딘가에서 이 거대한 빙산이 또한 형성이 되고 있었다. 예, 그다음 그 8년을 보시면 And as the smart ship grew. 그 이제 할디가 전체적으로 그 엘리터레이션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스마트 쉽이 그러하죠. 예, 그래서 이 멋진 배가 grew in stature, grace and hue. 그러니까 이 배가 이 그 크기와 또 그러니까 이 크기가 커지면서 또 우아해지고 또 그 자기의 빛깔을 갖추어 가면서 그러니까 in shadowy silent distance grew the iceberg too.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늘지고 이 고요한 이 먼 곳에서 이 빙산도 자라났다. 예, 이 스탠자를 보시면 이제 초반에는 이 배를 묘사하고 후반은 아이스버그를 묘사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타이타닉 호가 이제 건조가 되면서 배 형상이 갖추어지고 그리고 그 엄청난 크기가 짐작이 될 정도로 이 건조가 진척이 되고 또 자기의 어떤 이 빛깔, 이 색깔을 갖추면서 자, 저 멀리 대서양 어딘가에서 이 아이스버그도 자라나고 있었다. 예, 그다음 그 구연을 보시면요. Alien they seem to be. 그러니까 이 배와 빙산은 서로에게 에일리언으로 보였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하기 전까지는 이 배와 빙산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오로지 그러니까 임원은 윌만 알고 있는 거죠. 뭐 누가 뭐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no mortal eye could see the intimate welding of their later history.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이 눈에는
그 이후의 역사에서 이들이 이룰 그 인터머트 웰딩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머트 웰딩은 뭐 어떤 여러분 뭐 친밀한 결합 이런 그 의미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그 발표주에서 잘 설명을 했는데 그 인간의 제한된 시야는 그들의 미래 역사가 인터머트 웰딩, 그러니까 친밀하게 결합되는 것이 될 것임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능력으로는 이 인터머트 웰딩을 볼 수가 없었다. 자, 이 인터머트 웰딩은 바로 이 타이타닉호와 이 빙산의 충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그 이미지를 여러 차례 쓰고 있는데 아까도 이제 빙산을 타이타닉호의 시니스터 메이트라고 불렀는데 이제 여기서도 인터머트 웰딩, 그러니까 친밀한 결합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탠자에서는 그러니까 or sign.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목적어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C가 동사인데 이거의 그 목적어가 그러니까 intimate welding 그리고 sign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두 개가 그러니까 welding과 sign이 C 동사의 목적어이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인터머트 웰딩을 예상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 어떠한 그 사인, 징조를 볼 수도 없었다. 어떠한 사인인가 하면 that they were banned by part coincident on being unknown twin halves of one August event.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coincident,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로 그 같은 길을 그러니까 일직선상에 있는 그 패트를 향해 가다가 그 한 가지 엄숙한 사건, 그러니까 August event, 그러니까 장엄한 사건으로 또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엄숙한 사건에 그 쌍둥이의 이 반쪽이 곧 될 거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빙산의 이 경로와 이 배의 경로가 이제 순간 일치하면서 이제 충돌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coincident, 그렇게 우연의 일치로 빙산과 이 배의 그 패드가 그러니까 같아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 엄숙한 사건에 그러니까 트윈 합스, 그러니까 이 배와 이 빙산이 이 참사의 그러니까 트윈 합스가 될 거라는 것을 아무도 그러니까 그 어떠한 그 사인도 볼 수가 없었다. 예, 이제 마지막 스탠자입니다. 그러니까 till the spinner of the years said now, and each one hears. 자, spinner of the years, 이 세월의 시를 잡는 자, 뭐 방적자라고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임원은 will로 언급이 된 그 존재이기도 하죠. 그런데 자, 이 존재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이따 나중에 이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자, the spinner of the years, 그러니까 이 세월의 시를 잡는 자가 그러니까 now라고 선포를 하니까 이 빙산과 배가 그 소리를 듣고 서로 합쳤다라는 거예요. 충돌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consummation comes. 자, consummation, 그 완성의 순간이 왔다. 그런데 이 consummation은 보통 결혼의 그 맥락에서 많이 쓰이는데 이제 옛날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부부가 그 법적으로 결혼을 한 것만으로는 결혼식을 올린 것만으로는 부부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결혼이 이제 법적으로 성립이 되려면 두 사람 사이에 그 성적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성관계가 그 부부 사이에 있어야만
이제 그 결혼이 그러니까 완성된 걸로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컨서메이션은 어떤 그 부부간의 그 이제 성적 관계를 가리키는 그 표현인데 지금 여기서도 그 하디가 어떤 결혼의 그 이 어휘들을 지금 시 전체에서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 빙산을 시니스터 메이트라고 묘사를 했고 또 인터밋 웰딩 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컨서메이션이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완성의 순간이 왔고 and draws to hemispheres. 자, 두 개의 이 반구를 울렸다. 그러니까 이 타이타닉호와 이 빙산의 충격이 그만큼 엄청난 참사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반구가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대서양을 그 사이에 두고 영국과 미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승객들의 대부분이 영국인이나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지금 그 영국에서 미국 뉴욕으로 가는 배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뭐 영국이나 이제 미국인들이었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참사로 영국과 그 이 미국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The Spin of the Years에 대해서 좀 더 그 보충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하디는 그러니까 그리스적인 운명관을 갖고 있는데 그 뭐 이제 정확히 그 뭐 그리스적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그리스적인 운명관과 좀 상당히 그 유사한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스피너라는 표현이 나온 이유는 그 이제 그리스 신화를 보면 그러니까 운명의 새 여신이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영어로는 이 새 여신을 The Fates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단수 Fate가 아니라 세 명이기 때문에 The Fates 복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모이라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운명의 새 여신입니다. 그 그리스인들은 그 이 운명의 새 여신이 인간의 모든 생사를 주관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 사람이 태어나면 자, 이 여신 중에 한 명이 씨를 끊어요. 그러니까 씨를 자른다라는 것, 그 이제 새로운 씨를 이제 자르는 거죠. 그렇죠. 이제 새로운 그 생명이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두 번째 여신은 그 씨의 그 길이를 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얼마나 살지 그리고 어떤 운명을 갖고 살지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신은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씨를 그 잘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저도 좀 약간 그 헷갈리는데, 예, 이게 그 막 책마다 약간씩 또 설명이 달라요. 예, 이게 그 그리스 신화는 이제 그게 특징이잖아요. 막 책마다 약간씩 설명이 다른데, 그러니까 이제 한 여신은 그 인간에 태어나면 운명의 씨를 그 사람에게 배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씨는 그 씨의 길이를 그 담당을 하고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실 자체를 폐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이제 그리스 신화의 이제 영향을 받아서 하디가 The Spinner of the Years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제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이 운명의 새 여신은 아주 큰 고난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운명의 신이 한번 정한 거는 제우스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조차도 이 운명의 새 여신의 고난을 침범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신들도 심지어는 신들도 이 운명의 새 여신이 정한 대로 그 이제 존재를 이어가게 되어 있었죠. 예.
예, 여러분이 이제 보기에는 뭐 우리가 이제 시를 다 읽었는데, 자 이게 과연 그 이 타이타닉호의 그 피해자를 위한, 그러니까 이 참사에서 그 사망한 사람들의 그 가족이나 이제 친지를 위한 그 자선 행사의 프로그램에 예, 실릴 만한 시일까요? 과연 그 유족들이 이 시를 읽고 뭐 위안을 얻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시를 보면 뭐 타이타닉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고 어떤 그 피해자에 대한 어떤 그 뭐 위로, 뭐 위안 이런 게 전혀 없죠. 음.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읽으면 이 시가 그 타이타닉 참사를 다룬 시인가? 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그 알기가 어렵죠. 예, 뭐 여러분 같으면 뭐 위안이 됐을까요? 그 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일단 예, 발표지에서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휴먼 휴브리스를 이제 이 발표지에서도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자연의 힘이라고 했는데, 음,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 대립 구도를 만드는 거는 그러니까 이 시의 지금 내용과는 제가 보기엔 좀 맞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인간의 허영심으로 또 오만으로 이 만들어진 이 배가 바다 깊숙이 가라앉아서는 지금 자연 속에 있는 거죠. 음? 자, 그리고 이제 faith and human powerlessness. 예, 이 부분은 그 정말 잘 지적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바로 이제 이 시가 보여주는 게 인간이 powerless 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powerless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임원원 윌 혹은 The Spinner of the Earth라고 불리는 어떤 그 초자연적 존재가 이러한 그 참사를 계획을 한 거는 인간에게 너희가 굉장히 그 파워풀한 것 같지만 이런 거대한 배를 만들 과학과 기술이 있고 그래서 이제 너희가 오만한데 그런데 사실 너희가 얼마나 파워리스한 존재인지를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을 기획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자연적 힘이 모든 사건에 영향을 미치며 인간의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제가 올린 그 파워포인트가 또 따로 있거든요. 예, 제가 뭐 이거는 그 따로 설명하지 않는데 제가 그 뭐 설명한 거에 이 슬라이드의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그 설명을 할 거는 지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참사의 원인이 뭐냐?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뭐 많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냥 그 정말 불행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참사이다. 이렇게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건 인간의 오만에 대한 하나님의 퍼니시먼트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그 과학과 기술을 너무 그 맹신하면서 오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이런 참사를 일으키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논리가 그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좀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1년 그 9.11 테러가 이제 터졌을 때도 이제 미국 전역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그 미국의 오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 앞으로 겸허하게 돌아가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이 징계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종교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하디는 이 시에서 이야기하는 게 세상이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복잡하다. 그러니까 logical system of reward and punishment. 뭐 우리가 잘하면
이 절대자가 뭐 우리에게 보상을 주고 우리가 막 오만을 부리고, 그러니까 잘못된 일을 하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논리적인,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논리로 이 세상사가 돌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human autonomy in this form is an illusion to which humans continue to subscribe.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믿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지식과 우리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 그건 환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너무나 파울리스한 존재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대자 앞에선 The Spin of the Years 혹은 immanent will이라고 묘사가 된 이 절대자 앞에서는 인간은 너무나 파울리스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이 immanent will이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방식은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을 일으키는 것에는 아무 논리가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해서 뭐 이 immanent will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혹은 뭐 우리가 그릇된 점이 있어서 뭐 우리에게 불행을 내리고,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논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예, 여기 그 디스커션 퀘션이 있는데,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는가라는 거였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하디의 운명에 대한 시각이 결정론적 관점을 지지하는 건지 아니면 우연의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두는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좀 이해가 지금 분명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우연이 왜 들어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저 이 질문 만드신 그 조에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누가 질문 만들었죠? 예. 음,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엔 우연인데 사실 그것은 이 초자연적 존재의 관점으로는 이미 결정이 돼 있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저 우연을 지워야 좀 질문이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론적인 이 세계관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어떤 개인의 그 선택, 개인의 의지로 어떤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라는,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건지. 예, 혹시 뭐 이 두 질문에 대해서 뭐 그 코멘트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을 보태면, 하디가 이제 굳이 이 시를 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한 그 자선 행사에서 이제 발표를 했던 것은, 뭐 하디 자신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디는 분명히 이제 그 유족들에게 어떤 위안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디의 의도는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그 유족들에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참사에서 죽은 사람들 무려 1,500여 명이 죽었죠. 여러분 그 영화에 잘 묘사가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 대서양에서 얼어 죽은 거죠. 그 바닷물 위에 대부분이 다 이제 그 구명조끼는 이제 입고 있었는데, 그 대서양의 바닷물이 이제 너무 차갑다 보니까 동사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사실 뭐 많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이제 하디가 전하고 싶은 그 유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러니까 그 이 참사에서 이 죽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께 어떤 그 잘못을 하거나 그 죽어야 할 만한 그 죄를 지은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아서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본래적으로 그렇게 파워리스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지식과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이 초자연적 존재의 이 계획과 이 실행으로 이 참사가 일어났을 뿐이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예. 그리고 이제 하디의 어떤 그 의도로는 나름 위로의 그 메시지였다. 그러니까 좀 허무하게 들리긴 하지만 그러나 그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위안을 받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생각이 아닌가. 혹시 뭐 여러분 뭐 더 의견이나 뭐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신가요? 뭐 좀 잠깐 쉴 겸 한 2분 그 드릴 테니까 시를 좀 다시 보시면서 좀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리가 어디서 이렇게 나는 건지 모르겠네. 저기세요? 뭐 공사를 하고 있어요? 문을 닫았나요? 예, 예. 예. 그래서 시니스터 웨이트가 음. 아이스를 가리키는 예, 예. 아이스버그. 이거 아이스버그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 배고, 허와 게일리 그레이트는 배를 가리키는 거고, 이 배를 위해서 시니스터 메이트를 임원원 윌이 준비했다. 그런데 이 시니스터 메이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3행에 나오는 거죠. 결혼의 이미지를 계속 사용을 하잖아요. 이제 여기서 또 트윈 하우스라고 하면서 쌍둥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쌍둥이의 결합이 결혼의 지금 이미지로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쌍둥이라고 하면 꼭 그 어머니 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그 두 자녀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서로 결합을 할 운명의 반쪽,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시에 대한 질문은 아닌데 혹시 퀴즈 세 번째 퀴즈 다음 주 목요일인 거예요? 아니면 화요일. 예, 퀴즈는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그리고 또 조발표가 있는데요. 자, Anthem for Doomed Youth. 자, 윌프레드 오웬의 작품입니다. 자, 이거 누가 발표하죠? 안녕하세요. 윌프레드 오웬의 작품 Anthem for Doomed Youth에 대해 발표할 이은서와 김영지입니다. 먼저 시를 낭송한 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Anthem for Doomed Youth by Wilfred Owen. What passing bells for these who die as cattle? Only the monstrous anger of the guns. Only the stuttering rifle's rapid rattle can petter out their hasty orisons. No mockeries now for them, no prayers, no bells, nor any voice of warning save the choirs. Their shrill demented choirs of wailing shells, and bugles,
calling for them from sad shires. What candles may be held to speed them all, not in the hand of boys, but in their eyes, shall shine the holy glimmers of goodbyes. The pallor of girls' brows shall be their pall, their flowers the tenderness of patient minds, and each snow dust of drawing down of bonds. 작가 로펠 로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로펠 로웬은 1893년에 태어나 1차 세계대전을 겪은 영국의 전쟁 시인입니다. 그는 키츠나 셜리와 같은 낭만주의 시대 시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시인 중 하나입니다. 1차 세계대전 시기 주류였던 전통적인 애국주의적 전쟁시와 달리 그는 전쟁의 참혹함과 무의미함을 강조하는 반전시를 주로 창작했습니다. 그는 대체로 독특한 리듬과 강렬한 이미지를 사용해 그의 작품을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Anthem for Doomed Youth, Daughter at the Coronest, Fertility 등이 있습니다. 슈럽셔에서 태어난 시인은 버튼헤드와 슈스버리 지역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후 대학 진학에 실패하며 시골 목사의 조수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실한 어머니에게서 벗어나며 사회 내 교회의 역할에 대해 비판적으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의 내용과 관련지어 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3년 시인은 늘 8살의 나이에 프랑스어가 영어를 가르치게 됩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면서 시인은 무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입대를 할지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입대하게 되면서 1917년에는 웨스턴 프렌치 지역에서 무려 장교로 복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쉘쇼크, 즉 장기적인 전투 참가로 인한 전쟁 신경증을 겪게 되면서 에딘버러 근처에 위치한 크레이더 파크 워 호스피털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전쟁 지인 시프리스를 만나게 되며 그와 많은 교류를 나누게 됩니다. 특히나 이 과정에서 사순의 풍자적 사실주의 경향을 그대로 답습하며 오웬 역시 전쟁의 실상을 까발리고 참혹함을 비판하는 시를 창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순을 만나며 이 병원에서 지낸 시기에 오웬은 대부분의 작품들을 창작했습니다. 그 후 다시 전쟁에 참여한 시인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일주일 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920년, 즉 전쟁이 끝난 2년 후 사수는 그의 시집을 편집하여 출간하였습니다. Daughter at the Coronest, Anthem for Doomed Youth와 같이 1차 세계대전에 대해 묘사한 가장 대표적인 연극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시집이 바로 이 시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시에 관심이 없다. 내 주제는 전쟁과 전쟁에 대한 연민이다. 시인이 할 수 있는 최소는 경고밖에 없다는 그 유명한 어록에서 그가 굉장히 전쟁을 증오했으며 전쟁의 잔인함과 무의미함을 상당히 강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 창작된 시대적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17년 창작된 Anthem for Doomed Youth는 1차 세계대전 도중 지어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8년까지 진행된 전 세계적 충돌이었습니다. 크게 영국, 프랑스 등이 속한 연합국과 독일 등이 속한 동맹국가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배럴쉽, 머신건, 탱크와 같은 대량 살상 무기들이 대거 등장하였으며 이에 군인들과 민간인들은 무자비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1차 세계대전에서는 무려 3천만 명의 피해자, 더 구체적으로는 약 1,000만 명의 사망자와 2천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7,500만 명의 사상자가 나타난 2차 세계대전과 비교했을 때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처음 겪어보는 전 세계적 혈투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 반전시가 떠올랐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혹은 초반부에는 애국주의적인 전쟁시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즉 알프레드 테니슨, 루퍼트 브루크의 시와 같이 장렬하게 전사한 충성스러운 병사를 찬미하고 나라를 위해 그 죽음 자체가 명예스럽다 라는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전쟁의 참혹한 실상이 드러나며 시프리스과 로펠 노웬의 반전시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용 분석입니다. 이 시는 전쟁에서 죽어나간 젊은 군인들을 추모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전쟁의 잔혹한 본질을 폭로하며 전쟁의 영광에만 주목하는 관점에 반대합니다. 전장에서 젊은이들이 처참하게 희생되는 현실을 보여주면서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는 종교의 무의미함을 강조합니다. 종교적인 요소들을 시에서 언급하지만 정작 가장 종교가 필요한 병사들의 마지막 순간에 종교는 무지합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얀셈은 보통 경건한 찬송가를 의미하지만 제목에서는 젊은 병사들의 무의미한 죽음을 애도하는 단어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전쟁으로 희생된 젊은이들을 doomed youth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dead가 아닌 doomed라는 단어를 쓴 것은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청춘들에 대해서도 애도하며 그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암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시의 옥타브에서는 전장에서의 죽음을 묘사하고 전쟁의 비참하고 폭력적인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먼저 1행에서는 소떼처럼 죽어가는 이들에게 무슨 고통이 오게 되는가 라는 단어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서 조종은 죽음을 알리는 종으로 평화롭게 죽었다면 받았을 종교적인 의식조차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집단으로 죽어가는 병사들의 모습을 소떼로 비유함으로써 젊은이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잃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전쟁터를 도살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행에서는 기괴한 소총의 분노라는 표현을 통해 죽음을 알리는 것은 종소리가 아닌 분노에 찬 총성과 대포소리라는 비극적인 현실을 묘사합니다. 3행과 4행에서는 스터터링과 레틀이라는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전쟁터에서 들리는 소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기관총에 갈갈이 찢는 소리로 대체된다고 말하면서 전쟁의 기계적인 폭력성과 인간의 희생을 강렬한 이미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행부터 8행까지에서는 기도, 종소리, 합창이라는 종교적 이미지를 지닌 단어가 나타납니다. 특히 포탄을 합창에 비유함으로써 전쟁과 장례식을 오버랩하고 전통적인 애도의 상징을 왜곡해 무의미한 죽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세스탯에서는 남겨진 이들의 고요한 애도와 슬픔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스탯에서의 애도의 고요함은 옥타브에서의 전쟁터의 소음과 대조되어 독자들에게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먼저 9행에서는 그들에게 작별하기 위해 어떤 촛불이 들려지겠는가 라는 단어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장례식의 의례적인 측면이 빠져있음을 나타냅니다. 10행과 11행에서 소년들은 고향에 남겨진 남동생과 아들을 의미하고 그들의 눈에 맺힌 슬픔이 가득한 눈물을 빛나는 성스러운 희미한 빛이라고 표현해 상징적으로 촛불에 비유하고 깊은 애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2행에서 소녀들은 고향에 남겨진 여동생, 딸, 연인들을 의미하며 이 남겨진 여성들의 창백한 얼굴이 병사들을 덮을 장례용 천과 같다는 슬픔을 표현합니다. 13행에서 애도의 의례적인 측면에서 사용되는 꽃 대신 전쟁으로 희생된 젊은 병사들에게는 죽음을 애도하는 이들의 인내심 어린 마음, 고향에 돌아오기를 바라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마음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행에서는 정오로 가는 황혼을 장막에 비유함으로써 죽은 이를 애도하기 위해 블라인드를 내리는 영국의 관습을 상기시키고 상을 당한 집을 표시하는 관습을 그 황혼이 대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치 해가 매일 지는 것처럼 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내용 분석은 여기서 마치고 형식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페트라르칸 소네트 형식으로 옥타브와 세스텟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의 라임 스킴은 ABAB, CBCD, EFFE, GG로 셰익스피어리언 소네트의 라임 스킴과 유사합니다. 전통적이고 격식 있는 페트라르칸 소네트 형식을 차용한 것은 혼돈스러운 전쟁과 대조를 이루게 해 아이러니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옥타브를 여는 질문에 대한 답이 세스텟에 나오는 전통적인 소네트 형식과 다르게 세스텟에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또 이 시는 1차 세계대전의 처음 3년 동안 프랑스와 폴란더스 참호에서 죽은 수십만 명의 젊은 군인들에 대한 애도를 담은 애가입니다. 이 시는 전통적인 애가에서 나타나는 위로와 부활이 드러나지 않고 비참함과 무의미함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애가에 반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엄숙하고 비판적이고 애절한 분위기를 지녔습니다. 또 이 시는 What pass in bells for these who die as cattle 이렇게 발음해보면 알 수 있듯 약간 오복격의 음보를 사용해 딕션을 살리고 의미를 더욱 강렬하게
시에서는 두 운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white dogs, rapid, rattle과 같은 단어들은 벌로 시작해 끊임없는 총기 난사 소리를 모방하고 있고 마지막 행의 thus, drawing, down과 같이 D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부드러운 자음과 결합되어 시를 조용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행의 rattle과 3행의 can에서 볼 수 있듯 행간 걸침 또한 이 시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저희가 이 시에 대해 준비한 디스커션 퀘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전쟁의 참혹함을 드러내며 전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분쟁이 반복되는 현대 사회에서 이 시가 시사하는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 조가 생각한 답은 과거 일어났던 전쟁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또다시 과오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전쟁의 무의미함을 드러내고 있고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되는 이들을 위해 이 시처럼 우리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시인이 전쟁을 반대하면서 종교도 함께 비판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는가? 종교적인 상징을 통해 비판한 의도가 단순히 종교 자체를 겨냥한 것인가? 아니면 전쟁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종교가 무력함을 드러내는 것인가?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답하기 위해 저희 조는 당시의 종교가 갖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시의 종교는 군인들에게 전쟁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등 단합과 시민의 지지를 위해 이용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에게 종교가 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이러한 당시의 종교가 비참한 상황 속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청년들에게 전쟁을 장려하는 기득권층의 도구로 전락한 점을 특히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그 제가 좀 미처 보지 못한 그런 점들도 짚어준 예, 뭐 아주 좋은 발표였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물론 여러분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문학, 예술, 뭐 미술, 음악 그 모든 방면에서 20세기 전반 동안 이제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모더니즘 운동을 그 문학에 국한시켜 볼 때는 그러니까 모더니즘의 시는 이미 19세기 말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 19세기 한 후반부터 한 1870년대부터 모더니즘의 어떤 이제 경향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제 세기를 넘어가면서 20세기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모더니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제1차 세계대전 여러분 뭐 이 연대는 꼭 뭐 상식적으로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1914년부터 이제 1918년 이제 그 기간 동안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인류가 그 전에는 뭐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엄청난 스케일의 전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막 하루 동안의 전투에서 수만 명의 이제 사망자가 발생하는 이제 그런 전투였고 또 그 동안에 어떤 이 발전한 과학과 이 기술로 생산된 그런 대량 살상 무기들이 이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뭐 이제 가스전이 처음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벌어졌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은 참호전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런 식의 참호, 이제 트렌치를 엄청나게 이제 긴 길이로 만드는 거예요. 예, 이걸 진짜 삽으로 정말 이 참호를 만들었을 텐데 정말 엄청난 노동력이 투여된 거고, 그러니까 저런 참호 안에 이제 양쪽 군대가 이제 있으면서 뭐 몇 달이고 저렇게 대치를 하는 거죠. 그럼 뭐 가끔 또 이제 참호 밖으로 나와서 돌진을 하다가도 뭐 후퇴하고. 그래서 저 참호 속에서 살아야 하는 병사들의 삶은 정말 비참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온갖 악취와
이제 너무나 그 비위생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전투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은 정말 전에는 보지 못한 그런 그 엄청난 규모의 그 살상 파괴였고, 그러니까 이미 뭐 이제 모더니즘은 제 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이제 형성이 되고 있었지만 이 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겪으면서 이제 모더니즘 시대가 이제 완전히 이제 개화를 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모더니즘 시대를 보통 1920년대와 30년대, 그러니까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시인들이 이제 20년대와 30년대에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모더니즘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더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러니까 윌프레드 오웬은 그 군인 출신이었고, 뭐 그렇게 뭐 이제 신분이 이제 높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 그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포탄을 맞고 이 정신을 잃었는데 이제 후방에 그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그 병원에서 그러니까 지그프리드 사순이라고 하는 이제 시인을 만나서 그러니까 이 시인으로부터 이제 많은 영향을 받고 이제 자기만의 그 전쟁 시를 씁니다. 예, 그런데 정말 그 안타깝게도 병원에서 태어나고 다시 또 전쟁터로 돌아갔는데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기 겨우 며칠 전에 이제 포탄을 맞고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그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1893년에 태어났으니까 뭐 한 25살, 25살 정도의 삶을 마감한 거죠. 예, 그러면 그 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what passing bells for these who die as cattle. 자, 이렇게 가축떼처럼 죽어가는 이 병사들에게 무슨 passing bell, 조종이 울리나. 그러니까 보통 그 시골에서 누군가가 죽으면 그러니까 passing bell, 그러니까 조종이 울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죽음을 추모하는 종이 울리는데, 자, 이 병사들에게는 어떠한 passing bell도 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그 주목할 표현이 그러니까 die as cattle, 가축떼처럼 죽어간다. 그러니까 정말 이 집단으로 도살당하는 가축들처럼 이 병사들이 죽어나간다라는 의미인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집단으로 도살당하는 그 가축들한테는 개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individuality. 그러니까 이 소와 저 소를 구분하지 않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개인성을 박탈당하고 그 가축들은 집단으로 죽음을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축대처럼 이 병사들이 죽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명이, 수천 명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개인의 아이덴티티와 개인성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집단으로 몰살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좋은 예가 최근에 그 뉴스를 보면 우크라이나에 그 파병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있잖아요. 그 최소 1만 명 이상인데 그 며칠 전에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북한군 병사 500명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언론의 이제 보도를 접하게 되면 500명이 죽었대.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 500명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 각각 다른,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와 개성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 그런 그 병사들의 그 개인성, 이것이
철저하게 박탈을 당하고 그렇게 숫자로만 환원이 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 공격으로 몰살을 당한 500명의 북한군 병사, 그냥 그렇게만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간을 철저하게 그러니까 비인간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군 500명처럼 이 수많은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각과 그 개성을 가진 이 수많은 사람들을 너무나 무자비하게 그 숫자로 환원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축대처럼 이 몰살을 당하는 이 병사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 조종을 울리나? 그러니까 조종은 울리지 않고 only the monstrous anger of the guns. 그러니까 이 총에서 이 나오는 이 괴물 같은 분노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병사들에게는 이 총의 이 괴물 같은 분노가 조종의 소리를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only the stuttering rifles rapid rattle. 그러니까 여기서도 상당히 아주 그 전쟁의 어떤 그 전쟁터의 현장감을 지금 이 단어로 잘 전달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스터터 하면 이제 말을 더듬다, 뭐 이제 기관총이 연소금을 내다 이런 의미인데 이 더듬거리는 이 소총의 그러니까 rapid rattle, 지금 또 엘터레이션이 사용이 되고 있죠. 이 빠른 이 드르륵 rattle, 그러니까 rattle은 뭐 이런 걸 우리가 의성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그 사운드를 소리를 이제 흉내낸 단어이죠. 그래서 이 소총의 이 드르륵하는 이 소리만이 이 병사들의 조종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조종은 이 병사들이 듣지 못하고 지금 이 소리를, 이 기관총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보시면 그러니까 can patter out, 그러니까 their hasty origins.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어가 두 개 있는 그 형태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only the monstrous anger, 그 다음에 only the stuttering rifles rapid rattle.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제 주어가 되어서 그러니까 can patter out their hasty origins. 그러니까 그들의 그 황급한 기도를 이 빠른 말투로 외리라. 그러니까 패턴은 이제 빨리 뭐 짓거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잠깐 착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쉼표가 아니라 지금 마침표네요. 제가 쉼표로 지금 착각을 하고 지금 해설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병사들에게 울리는 그 조종은 그러니까 실제 조종은 없고 이 총에서 나오는 이 monstrous anger가 이 패싱배를 대신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명에 와서는 이렇게 이 소총의 이 rapid rattle이, 그러니까 이 드르륵하는 이 소총의 소리가 이 병사들의 이 origins, 이 기도 소리를 성급하게 내뱉을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병사들이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지금 정말 이 죽기 전에 기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지금 몰살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라이플의 이 소리가 이 병사들의 그 기도 소리를 대신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들이 이 기도조차 제대로 이 마지막 죽기 전에 기도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라이플 소리가 이 병사들의 기도를 그러니까 대신 이 황급하게 짓거리고 있다.
그다음 그 이 오형을 보시면 그러니까 no mockeries now for them. 자, 그들에겐 이젠 어떠한 조롱도 또 no prayers and no bells 또 기도나 또 조종도 그러니까 no any voice of mourning save the choirs. 그러니까 저 choir 합창을 빼고는 자 어느 애도의 소리도 없다. 자, choir는 그 여러분 뭐 교회에 혹은 이제 성당에 성가대를 이제 가리키는 것이죠. 보통 그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죽으면 뭐 이제 이 성가대에서 그 예배에서 뭐 합창을 하기도 하겠죠. 자, 그런데 자, 이 그 병사들에게는 어떠한 지금 그 합창이 들려오고 있는가? The shrill, demented choirs of wailing shells. 그러니까 wailing shells. 그러니까 울부짖는 이 울부짖는 그 포탄의 demented choirs. 그러니까 shrill, demented choirs. 그 날카롭고 실성한 이 합창 소리. 그러니까 이것만이 지금 이 죽어가는 병사들에게 합창 소리가 될 뿐이다. 그러니까 실제 그 성가대가 부르는 그 노래가 아닌 이 포탄의 이 소리가 이 병사들에게 합창 소리를 대신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러니까 shrill, demented.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떤 이 전쟁터가 주는 그 충격, 또 그 혼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또 실감나게 잘 전달이 되어 있죠. 그래서 또 웨일링, 마치 이게 포탄이 머리 위로 이렇게 쉬쉬 이렇게 날아가는 게, 그러니까 울부짖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nd bugles calling for them from sad shires. 그러니까 이 병사들, 뭐 지금 영국 병사들이죠. 그러니까 그 영국의 슬픈 고향으로부터, 그러니까 샤이어는 그 마을의 단위죠. 그러니까 영국의 그 슬픈 마을로부터 그들을 부르는 나팔 소리.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콰이어로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묘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포탄 소리, 그리고 이 고향에서 그 부는 나팔 소리.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외에는 지금 이 병사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어떠한 합창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뭐 오늘 수업은 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예, 목요일 시간에 그 이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